네, 안녕하세요. KC 전기기사 필기 문제풀이 접지 시스템 두 번째 시작할게요. 그래서 10번까지 저희 했죠? 오늘은 11번부터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호도체 단면적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보라고 했어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거 뭐라고 했어요? 표 있죠, 표? 그래서 요거 16스퀘어 상도체 단면적 기준으로 하고 한다고 했죠? 이거 이제 좀 지겹도록 보셨으니까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 상도체 단면적이 35 스퀘어 초과인 경우 이때 보호도체 단면적, 그래서 요게 이때는 상도체랑 똑같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16이죠. 그 다음에 35 초과하면은 2분의 S. 그래서 요렇게 좀 알아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 유형 다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볼까요? 1번은 지금 선도체가 10스퀘어예요. 그럼 요거죠, 요거.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보호도체 단면적은 요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돼요. 그리고 12번은 지금 선도체가 25예요, 25. 그럼 어디에요? 요거죠, 요거. 그러면 요거는 16에서 35 사이, 35 스퀘어 이하면은 뭐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16이에요. 무조건 16. 그래서 16에서 35 사이에 어떤 상도체가 나오면 뭐 그냥 16 하면 돼요. 16. 여기서는 똑같은 굵기로 하는 거고, 요 범위에서는 무조건 16. 네, 그리고 이제 선도체가 어, 요 경우요, 요 경우 35 스퀘어 초과하면 뭐라고 했어요? 요거의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70 스퀘어인데 요게 요 범위니까 35 스퀘어를 초과하니까 요거의 2분의 1의 굵기를 가지는 보호도체를 하면 돼요. 그래서 35 스퀘어죠. 여기서는 2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건 나올 수 있고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번에 새로 도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특례 같은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요 보호도체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뭐 사심 케이블이나 뭐 이런 것도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단상은 LN이 있고 여기에 뭐 P를 같이 쓰는 뭐 이런 삼식 케이블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따로 보호도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어, 동일한 외암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특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문구는 그냥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는 않을 때에 대해서 이제 구리랑 알루미늄이 있어요. 근데 요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요게 기계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있고 기계적으로 보호 안 되는 경우, 여기도 기계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있고 기계적으로 보호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보호가 되면 아무래도 보호가 안 될 때보다는 최소 단면적이 작아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이 2.5고 이쪽이 4스퀘어예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이거 상관없이 무조건 16스퀘어. 그래서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우리는 기계적 보호가 되면 2.5, 기계적 보호가 안 되면 4스퀘어. 요거 좀 이것도 수치가 나온 거라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몇 문제 보면은 여기서는 일단 뭐를 구분해야 되냐면은
이게 일단 기계적 보호란 게 나오면 요 문제라고 보면 돼요. 기계적 손상 보호. 그때 요 구리 알루미늄 있죠? 그래서 여기 구리. 요 둘 중 하나인데 지금 기계적 보호가 되는 경우죠? 그러면은 2.5 스퀘어예요. 그 다음 여기 또 기계적 손상. 근데 뭐예요? 구리. 근데 여기는 기계적 손상의 보호가 안 되는 경우죠. 아까 보호되는 경우고 여기서는 보호가 안 되니까 4스퀘어. 어느 게 나올지 몰라서 일단 다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계적 손상 보호되지 않는 경우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무조건 16스퀘어예요. 알루미늄은. 그래서 구리는 이렇게 기계적 보호에 따라서 굵기가 다른데 알루미늄은 16스퀘어로 똑같아요. 그래서 기계적 보호가 되든 안 되든 16스퀘어라서 여기서는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출도 전부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뭐 충전부 연결하죠. LN.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거 노출도 전부. 요, 요게 보호도체죠. PE. 근데 여기에 뭐 어떤 좀 고장이 아닌데도 좀 정상 상태에서 누설 전류 같은 게 흐르는 수가 있죠. 이쪽으로.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한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전류 이상으로 누설 전류가 계속 흐르면은 KC에서 규정한 굵기보다 더 굵게 단면적을 보강을 해야 돼요. 단면적 보강. 그래서 요 미리암페어 나오는 게 이거 미리암페어 나오는 게 아마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10mAh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면적 보강에 접지 쪽에 단면적 보강이 나오면 그리고 미리암페어를 물어보면 이게 10mAh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10mAh 이상의 어떤 누설 전류가 정상 상태에서도 계속 흐르면 이제 이 보호도체를 좀 더 굵게 보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게 개념을 이해하려면 제 영상 보면 되는데 어려워요. 시험 볼 때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어떤 건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요쪽에 어떤 특고나 고압의 어떤 고압 측 1차 측이라고 해요. 변압기에. 그리고 요쪽을 이제 2차 저압 측 이렇게 선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그래서 요쪽에 우리가 특고 쪽에 어떤 접지극 저항 아래에서 접지를 해요. 근데 이쪽에 어떤 지락이 발생했어요. 여기 보면 고압 및 특고압 개통 지락 사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어떤 고장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이쪽이 중성선이라고 보면 요렇게 공통 통합 접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요 상태거나 뭐 연결이 안 된 상태거나에 따라서 어 요쪽이 지금 TR이잖아요. TR 외암이라고 보고 요쪽을 어떤 우리가 연결하는 노출도전부 어떤 기기의 외암이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 고장이 발생하면은 어 요 외암이랑 요 대지 사이에 어떤 과전압이 발생해요. 그게 이제 최대 상용주파 과전압 저압 설비에 허용되는 최대 상용주파 과전압이란 게 여기도 생기고 접지 방식에 따라서 이쪽에 생길 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건지만 그냥 아세요. 그냥 참고로만. 그래서 이게 요 저압 설비에 허용되는 최대 상용주파 과전압이라는 얘기가 요런 특고압 변압기, 특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되거나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되는 변압기에서 1차 측에 어떤 지락 사고가 발생해서 이쪽에 생기는 어떤 전위 상승에 의해서 요 2차 저압 측에 뭐 변압기 쪽이 됐든 요 부하 쪽이 됐든 요 설비에 걸려버리는 과전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치가 딱 나와요. 그냥 U0 플러스 250V 아니면 U0 플러스 1200V예요. 이런 만약 최대 상용주파 과전압을 물어보면 답은 요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보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러면 요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어떻게 고르냐? 요 기준이 되는 게 차단 시간이에요. 차단 시간 5초를 기준으로 5초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서 문제에서 차단 시간 5초 이하인지 초과인지 조건을 줄 거예요. 그러면 요 둘 중 하나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차단 시간이 5초 이하라는 말은 더 빨리 어떤 위험 상태에서 차단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는 조금 더 전압이 높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차단 시간이 5초를 초과하면 이게 고장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되니까 그러면은 기기가 견디는 전압은 시간이 더 오래되니까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 시간이 5초 이하면은 뭐예요? 이제 요거 더 높은 전압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답이에요. 요 뒤에 문제는 요게 5초 초과거든요. 초과면은 이게 고장이 더 오래되니까 그럼 기기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더 낮은 전압에서 견딜 수밖에 없겠다. 더 높은 전압에서는 결연이 파괴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250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리하면 키워드는 뭐예요? 최대 상용주파 과전압 저압 설비 그리고 요 고압, 특고압, 지락사고 요게 나오면은 U0 플러스 250이랑 U0 플러스 1200 둘 중 하나인데 이거를 뭘로 결정하냐면 차단 시간이에요. 요게 5초. 그래서 5초 이하랑 5초 초과. 그래서 더 빨리 끊어줄수록 더 높은 전압에 견뎌줄 수 있는 거고 늦게 끊어주면 더 낮은 전압에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5초 이하니까 더 빨리 끊어준다고 보고 그럼 더 높은 전압인 요거 U0 플러스 1200V에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4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등전이 본딩으로 가서 우리가 비접지 국부 등전이란 게 있어요. 영상 이거 했었죠. 요거 여기가 절연 바닥이면 어떤 기기가 있으면은 여기 고장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고장이 나도 여기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쪽이 완전 절연돼 있으니까 지락전류 통로가 형성이 안 돼서 보호가 가능하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요게 어떤 기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양손을 접촉을 하면 요쪽으로는 경로가 형성이 안 돼도 요 두 개 기기 사이에 어떤 델타 V라는 전압차가 생기면 요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사람이 감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딱 팔을 벌렸을 때 길이 요게 그 최대 이격거리예요. 그래서 요게 2.5m예요. 사람이 딱 팔을 벌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서 손과 손끝 거리 정도를 생각해서 2.5m에 아무튼 2.5m.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격거리 한번 정리하면 뭐가 있죠?
우리 그 앞에서 접지극 매설할 때 그 철주에다가 이제 같이 접지 도체를 이제 포설하면서 접지극을 매설하는 경우에 이격거리가 있었죠. 그게 1m였고, 실내 시스템 인하도선이 어떤 가연성 벽이랑 있을 때 0.1m가 있었고, 여기서 요 비접지 국부 등전이 이때 설비 간 이격거리는 2.5m, 요거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2.5m가 답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20번까지 봤고요. 오늘은 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보호도체 단면적. 그거가 제일 중요할 거고, 이렇게 쫙 뽑아보면 이제 수치로 나온 것들이 그래도 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 많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일은 이제 30분까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